북한이 어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켜자마자 또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좀 그 전과는 다르게 이상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신통한 한통 전화 코너에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어젯밤에 또 오물풍선을 살포했는데 다소 어정쩡한 도발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은 북한이 그간 얘기해 온 것은 자신들에게 보낸 대북 전단에 100배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1, 2차 오물풍선 도발 이후에 우리의 탈북민 단체들이 북쪽으로 보낸 풍선은 최소한 20여 개, 수십여 개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북한이 보냈어야 되는 게 수천 개의 풍선을 보냈어야 되는데 실제 살포한 양은 굉장히 작았고요. 실제 우리가 파악하기는 한 300여 개 정도밖에 살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왔지만은 최근 보낸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져 있고 이렇게 폐지 같은 것들이 주가 돼서 보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자신들이 공언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좀 대응하는 것들이 좀 약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어정쩡한 도발이다라고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시점으로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이제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낸 건데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 왜 그렇게 민감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총탄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것. 즉, 전연 군단, 그러니까 북한의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이러한 방송을 들으면서 대남 적개심보다는 남쪽에 대한 어떤 동경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네. 이것은 소위 싸움의 의지를 엄청나게 꺼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대 입장에서는 이게 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적개심보다는 이제 동경심을 갖게 되는 것을 이제 제일 두려워할 것이다 그 얘기인데요. 북한 김여정이 어젯밤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국이 계속 대북 전단과 확성기 도발을 한다면 새로운 대응 이걸 목격할 것이다. 새로운 대응 이 얘기를 꺼냈어요. 예상 시나리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것은 그럴 겁니다. 아마 이 오물 풍선 공격을 아마 계속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지금 시기상으로는 별로 북한에게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우리가 2015년 DMZ 포격 도발에서 목격했던 것처럼 이 군사적 긴장을 훨씬 더 높여서 소위 재래식 도발로 직접 연결되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면서 긴장을 최대한 높여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체제 결심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신들의 결속력을 높이려는 그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궁금증을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신통한 항통 이 코너로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멀지 않은 바로 조선일보사 앞에 길이 아주 풍광이 좋은 그런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 풍선이 하나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마 북쪽에서 조선일보를 겨냥하고 보낸 건 물론 아닐 테고요. 이제 우연히 떨어졌는데 그 천조가리, 오물 조가리들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제작진이 이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잡혀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이거 첫 번째 보여드리고요. 또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로 좀 근접해서 보여주시면 저런 식이구나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상태로 보면은
아마도 이제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천조가리 같은 것을 가위로 일부러 이렇게 잘게 썰어서 여기에 넣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어떤 오물 쪼가리는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형으로 잘린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건 이렇게 손으로 뜯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거 매번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러한 것은 또 어디서 구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제 그 오물 풍선을 내려 보냈는데 이 날씨, 어제 오늘 날씨로 봤을 때는 타이밍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북한이 대북 확성기라면 이제 치떨리게 싫어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제 대북 방송에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그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네, 이 정부가 방송 재개를 밝힌 이후죠. 오후 5시에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대북 방송을 실시했는데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시작하겠다. 이런 아나운서의 인사 멘트로 약 2시간가량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또 외부에서 유입된 드라마 등 영상 시청물을 북한 당국이 단속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 부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 등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방송을 통해 거론했고요. 또 삼성전자의 지능형 손전화기가 전 세계 38개국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등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서도 방송을 통해 알렸습니다. 또 아이돌 그룹 BTS가 2020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곡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봄날도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은요, 지난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중단 또 철거된 지 6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김병민 위원장께요. 예. 사실은 대북 방송 별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 살고 있는 모습 이것만 보여줘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차분하게 알려줘도 예. 특히 이 K-팝 스타 같은 BTS의 노래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또 북한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이 북한군 젊은 병사들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기예보에 반응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일기예보에 워낙이나 정확하지만 예. 북한 내에서 그 정도의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기예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 반경들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북한군 하나하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면에서 북한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게 이 대북 확성기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듭니다.